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독해 파트 7을 강의하는 박영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편지 이메일과 양식 지문들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트리플 지문으로 묶여서 나올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186번부터 200번에 위치하면서 총 15개의 문제가 나오는 트리플 지문은 난이도가 높아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풀어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최근 시험에 두드러진 경향을 보면 트리플 지문은 대부분 편지 이메일과 양식 지문들과 묶여서 출제되고 있고, 한 지문만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두 지문을 더해서 푸는 연계 문제들이 각 지문당 최소 2문항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매달 새로운 내용이 정기 토익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트 7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과 출제 질문의 패턴은 일정한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인 핵심 출제 경향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들의 중요도는 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신 토익 파트 7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과 질문들을 정리해서 문제 유형별 핵심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해커스 교재와 강의를 통해 공부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예상 가능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목표한 토익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메일 편지 그리고 양식 지문과 묶여있는 트리플 패스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기 토익 파트 7의 질문, 문항수는요, 총 54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싱글 패시지 지문 1개를 보고 2문항, 3문항, 4문항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총 29개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더블 패시지 지문 2개를 보면서 문제 5개씩 총 10문제를 푸는 더블 패시지가 나오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어떤 거? 트리플 패시지. 지문당 5개의 문제가 총 3번에 걸쳐서 15개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가장 까다롭고 힘들어하시는 트리플 패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일단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유형별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 역시 압도적으로 편지 이메일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 지문, 우리 양식 지문은 보통 숫자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케줄이나 아니면 표 같은 거 있죠. 읽을 거리보다는 약간 정보를 찾아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문들을 말합니다. 이런 지문들이 편지 이메일과 양대 산맥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대화문 지문은 반드시 2지문이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편지 이메일 양식 지문 가장 많이 나오고, 기본 메시지 대화문 2지문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나머지 기사, 광고, 공고, 회람, 안내문 등등이 조금씩 이제 출제 비율이 달라지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거? 편지 이메일, 양식 지문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유형은요, 지금 주제 목적부터 쭉 문장 위치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은 육하 원칙과 어떤 질문 유형? 추론입니다. 이 추론은요, 사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육하 원칙은 많이 나온다 해도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언제 이 행사가 열리냐, 아니면 어디서 열리냐, 이렇게 간단한 질문 유형이 육하 원칙이라서 많이 나와도 그리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추론은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추론은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일단 고득점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론, 난이도가 높은 이 추론을 잘 공략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리플 패시지의 지문의 출제 비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트리플 패시지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쵸? 역시 편지 이메일과 그리고 양식 지문이 거의 트리플 지문 3지문 중에 2지문을 보통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광고나 공고, 안내문, 이렇게 기사 지문이 이제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리플 패시지 역시 잘 공략하기 위해선 편지 이메일과 양식 지문을 잘 공부해야 한다. 자, 그럼 트리플 패시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3지문을 한 세트로 해서 총 5개의 문제를 푸니까 1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위치가 186번부터 200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험장에서 가장 끝에 그 여자 혹시 아세요?
5분 남았다 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미 멘붕이 온 상태로 막 시간에 쫓겨가면서 이 트리플 패스지 지문 3개로 한 거 막 플러스 문제도 풀어내야 되고 난이도도 높은데 이걸 과연 풀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일단 186번부터 200번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풀지 않을 거고요. 언제 풀 건지는 제가 이 강의의 가장 마지막에 옵션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문 3개가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문들 3개를 거의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답을 찾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트리플 패스지 또 이제 그 연계를 해서 푸는 문제, 그러니까 플러스 문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 문제 1 플러스 2, 2 플러스 3, 1 플러스 3 이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문제까지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트리플 패스지는 기본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풀이 방법 및 포인트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각 지문 유형 및 각 지문 속 기본 정보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첫 번째 지문은 편지글, 두 번째 건, 아, 이 편지글을 보낸 사람에 관련된 스케줄이 떴구나. 마지막 건 이메일이네. 근데 이메일이 아까 그 스케줄 관련해서 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이메일에 적혀 있어. 혹시 이 사람 스케줄 보고 뭔가 스케줄을 변경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지문 유형, 편지, 스케줄, 이메일 확인하고 각 지문 속 기본 정보, 받는 사람, 보낸 사람, 제목, 날짜 같은 걸 확인 좀 하면서 아, 이 지문들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묶였기 때문에 같이 나왔구나. 이런 걸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문제는 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5개의 질문의 키워드 먼저 다 잡아도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첫 2세 질문의 키워드를 먼저 보시고요. 5개 중에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만 질문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지문 초반부로 가서 답의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차례대로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1번 문제는 답의 위치가 웬만하면 1번 지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의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차례대로 풀어나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이 바뀌는 사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문이 바뀌는 사인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질문에 사람 이름,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2번째 문제 풀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편지글을 보낸 사람이잖아. 그럼 이 문제는 2번째 지문 편지글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 2번째 지문 가서 문제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지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according to the article 이렇게 질문에 나왔어. 근데 아티클이 3번째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3번째 지문을 가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 이름 지문 유형이 질문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좀 동그라미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러스 문제가 최소 2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소 2문항입니다. 2문항이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트리플 패스지 186, 190번 쪽에 플러스 2개 나와줘야 되고요. 191번부터 195번 쪽에 플러스 2개, 그리고 196번부터 200번 쪽 플러스 2개, 최소 2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에 혹시 내가 플러스가 나왔나 안 나왔나, 플러스로 푼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연계 문제들의 특징, 즉 플러스 문제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로 몇 번 쪽? 3, 4, 5번 쪽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를 다 풀고 제가 방금 플러스가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다, 그렇죠? 확인을 어느 쪽 가서 하면 좋겠다? 3번, 4번, 5번 쪽으로 가서 혹시 내가 플러스였는데 뭔가 놓쳐서 잘못 푼 게 있진 않을까?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사실 1번 문제가 뭐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디? 3, 4, 5 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주로 6화 원칙, 추론 질문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추론 질문은 보통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좀 3, 4, 5번에 위치하면서 트리플 지문에 나온 추론은 좀 나왔을 때 이거 혹시 플러스 아닐까? 라는 생각을 미리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6화 원칙은 보통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이 아닌데 이 6화 원칙도
3, 4, 5번에 위치하면서 플러스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이라고 완전 쉬운 문제 맞지? 이러면서 급하게 풀지 마시고요. 트리플 지문에서는 육하 원칙 조금 난이도가 낮아 보이더라도 무엇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자 플러스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지금 풀어오셨죠? 그렇죠? 우리 총 10개의 트리플 패세지 문제 드렸는데요. 그거 지금 다 푸셨는지 한번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개당 1분 정도, 그래서 5분씩 주면서 시간 재고 문제 풀고 다시 문제 풀지 못하신 분들은요. 다시 그거 풀고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자, 문제를 풀었다고 봅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우선은 출제 경향 첫 번째인데요. 지문의 유형이 편지글 그리고 이메일글 스케줄. 제가 이제 편지, 이메일 많이 묶여서 나오고 양식과도 많이 묶여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여 나온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편지, 이메일 스케줄. 편지, 이메일 당연히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지문이고요. 스케줄은 사실 조금 찾으면서 푸는 읽을 거리는 많이 없는 지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편지글이요. 4월 14일자 기본 정보 확인해줘. 아, 콜맨이란 사람이 받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세 번째 문단까지 쭉 이어지면서 약간 길어 보이는 편지글이 나왔고요. 보낸 사람이 지금 회장님이시네요. 해밀턴이라고 지금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메일은요. 보통은 편지글 같은 게 앞에 첫 번째 지문으로 나오고 두 번째 지문이 편지나 이메일이 나오면 주고받는 답장의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콜맨이 편지글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맨이 이메일을 쓰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거 받는 사람이 아까 앞에 봤을 때 누구였어요? 아까 쓴 사람이 해밀턴이었는데 해밀턴이 받지 않고 험프리라는 아예 다른 인물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글과 두 번째 지문인 이메일은 주고받는 답장의 관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을 수 있다. 이걸 감안해 주시고요. 제목이 컨퍼런스라고 달려있고 6월 20일자 이메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스케줄. 스케줄은 기본적인 정보가 이거네요. 23번째, 우리 애니얼은 1년에 한 번이란 뜻이죠. 그렇죠? 연례 미팅이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미팅, National College of Doctors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국립의과대학에서 주관하는 23번째 연례 미팅에 대한 스케줄이 떠 있고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장소가 나갔고 이 지금 컨퍼런스 스케줄은 데이 2니까 두 번째 날에 스케줄이 떠 있고 패턴을 보면 스피커 뭐겠어요? 강연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연을 하는 그 강연의 제목과 그리고 그것을 강연하는 강연자들의 정보가 쭉 시간대별로 적혀 있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케줄 지문은 읽을 거리는 많이 없는 편이고요. 자,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 총 문제가 몇 개? 5개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5개의 질문의 키워드 싹 다 먼저 잡아도 기억이 안 나니까 첫 두세 질문, 전 첫 2개의 질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편지글 몇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 그 편지글이 왜 쓰여졌는지 묻는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지문 가셔갔고요. 읽으면서 답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낱문제가 떴어요. 낫이 나올 때는 항상 크게 X표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어가 enclosed. enclosed는 우리가 편지나 이메일글에서 동봉된, 첨부된의 의미로서 많이 물어보는 빈출 패턴이죠. 편지글에 동봉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낱문제입니다. 요 정도 보고요. 둘 다 편지글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된다? 1번 지문 가면 되는 거죠. 자, 1번 지문 갑니다. 가가지고 주제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지문을 가서 읽어볼게요. 자, 웰컴이다 이렇게 말해. 이 챕터란 단어는요. 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NCD 미주리 지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갔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due라는 단어가 나가는데 일단 due가 보통 s가 붙으면 무슨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회비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너의 회비 지불한 것, 즉
너 회비 냈지? 그거 잘 받았고 이제 너는 자격이 주어질 거야. 받을 수 있어. benefit 그리고 privileges. 그래서 이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받게 되는 benefits, 혜택들과 privileges, 특권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동그라미로 정리가 돼 있죠.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제가 아까 due 말씀드렸으니까 due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due는 뭐 너무 중요한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만기의, 혹시 아세요? 이 돈을 내야 되는 마지막 날짜. 그래서 그 날짜를 넘기게 되면 연체료 붙는 거. 이제 그런 날짜를 정할 때 우리가 due dat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기의란 뜻으로 첫 번째 due가 쓰일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예정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The meeting is due on Monday. 이렇게 돼 있으면 미팅은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due가 쓰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 붙으면서 회비의 의미. 그럼 여기서 annual dues 이러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연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회비의 표현이 annual dues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ue의 의미 세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주제 한번 찾아볼게요. 왜 썼다? 가장 중요한 건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준 사람을 환영하면서 그 사람이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베네핏과 privileges, 특권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일단 A번부터 볼게요. 확인해 주고 싶어서. renewal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보통 뒤에 subscription 이런 거 들어가면 구독,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잡지, 구독, 갱신, 확인 전혀 다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B번입니다.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복인데요. 초대하고 싶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멤버가 아니었던 사람을 멤버로 초대하는 거지. 이게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해라.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참가자들을 초대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자, 답으로 할 수 있는 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요? 새롭게 멤버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 요거죠. 답은 C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은요. 어떤 학교에 입학 허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지금 지문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난문제고요. 동봉된 거 찾아가 주시면 되죠. 자, 찾아볼게요. 보통 동봉된 건 중후반부 쪽에 많이 뜨거든요. 지금 이 지문에서도 자, 동봉된 것, 아닌 것, 동봉된 거 여기부터 시작을 했고 세 번째 문단, 즉 마지막 문단 중후반부 쪽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래요. 이런 베네핏들과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인포메이션 패킷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 패킷을 일단은 동봉을 했어요. 그럼 인포메이션 패킷은 동봉이 된 거니까 ABCD 갔는데 인포메이션 패킷을 받는 패러프레이징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동봉했는지 많은 걸 동봉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너의 멤버십 서티피케이트.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멤버십, 그러니까 네가 멤버가 됐다는 걸 확인해주는 어떤 증서 같은 걸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너가 멤버가 됐을 때 뭐 한 거예요? 멤버 되겠다고 등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enrollment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 credential, 증명서. 이렇게 이제 B번으로 membership certificate이 바뀌었다. 조금 어려운 패러프레이징이었습니다. B번은 나왔기 때문에 삭제. 자, 그 다음에 ID 카드. ID 카드가 뭘로 바뀌어 있다? 이제 C번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나머지 이제 최신, 우리가 이제 the latest 하면 이제 최신이죠. 그렇죠? 최신 호정. 트렌드 라인이라는 최신호.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NCD, 뭐 예를 들면 이 협회의 monthly newsletter래요. 그래서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우리가 bulletin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회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받으면서 누구, 카피가 여기서는 한 부라고 보시면 돼요. D번도 나온 것이고 답은 뭘로? A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돈을 지불한 영수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보면서 나온 것들을 왔다 갔다 리듬 타면서 잘 지워주시는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3, 4, 5 이제 문제가 3개가 남아있죠. 그쵸? 자, 일단 세 번째 문제입니다. 추론이고요. 콜맨 이 남자는요, 많이 봤잖아. 아까 첫 번째 편집글을 받았던 사람이자 두 번째 이메일을 쓴 사람. 그 다음에 4번도 이게 이제 suggest가 우리가 제안하다의 뜻도 있지만 암시하다의 뜻이 되기 때문에 추론 질문이 됩니다. 다들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추론입니다. 콜맨이 참석하나 봐. 어디에? 컨퍼런스에. 그래서 컨퍼런스에 콜맨의 참석에 대한 추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콜맨이 뭐 컨퍼런스에 참석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요. 험프리란 사람은 아까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 이메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메일 받는 그 사람이 매거진에 무엇에 관해서 적었냐, 글을 썼냐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다들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자, 침착하게 같이 잘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1번, 2번 문제는 전부 몇 번 지문에서 해결이 끝났어요? 1번 지문에서 해결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3번, 4번, 5번 3개의 문제인데 이 중에 최소 플러스가 몇 개는 나와줘야 돼요? 2개 이상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3번부터는 긴장, 무슨 문제일 수 있겠다? 플러스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우리 일단 3, 4, 5 질문 살짝 받고 아까 우리 콜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물론 첫 번째 이메일에도 있었지만 편집글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1, 2번 풀 때 첫 번째 편집글에 대해서는 사실 콜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콜맨이 쓴 두 번째 이메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한번 쭉 뭐 문단 하나짜리니까 쭉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나는 발견했어. 봤어. 너의 thesis는 우리가 이제 논문이거든요. 네 논문, free란 단어가 나가게 되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이런 공짜, 이런 걸 잡고 출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공짜 매거진 있잖아. 누가 보냈냐면 아까 그 NCD 있죠? NCD 측에서 나한테 이번 달에 보내준 공짜 잡지책에서 네 논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어. 그 topic you covered, 네가 다루었던 그 topic이 was very interesting, 아주 흥미로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완전 기대하고 있어. 보는 거. 무엇을요? 여기서의 이세는 이제 이 topic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topic이 발표되어지는 거. 어디에서? 앞으로 있을 컨퍼런스. 언제 있대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일단 험프리는요. 아마 이제 9월 달에 자신이 지금 매거진에 쓴 그 탑백에 대해서 9월달 컨퍼런스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할 예정인가 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야, 너 이미 알지도 모르는데 야, 나도 지금 giving a presentation 뭐예요? 나도 프레젠테이션 할 거 아니야. 나도 발표할 거 아니야. 근데 뭐에 대해서 하냐면 나는 advances, 발전들, 진보들, 뭐 pediatric 이란 표현은요. 소아과의 이란 뜻이거든요. 뭐 소아과 진료의 발전에 대해서 나도 지금 발표할 거 아니야. 언제 한다? 내가 second day,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두 번째 날에 야, 나도 발표하잖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래요. 근데 since 이번이 my first time, 이번이 내 첫 번째, 사실 나 처음이잖아. 이게 뭐 하는 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제 자기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I was wondering, 나 혹시 궁금한데 혹시 너 could spare a moment 뭐겠어요? 약간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나한테 줄 수 있어? 무엇을? Some pointers. 우리가 pointers 하면 여기서는요,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언들, 의견들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좀 의견 같은 거 나한테 줄 시간 좀 내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어시스턴트, 내 조수 데니스가 너한테 전화를 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일정 잡기 위해서. Thank you, 고맙다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이메일을 모두 해결한 상태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세 번째 문제, 두 번째 이메일 썼었던 콜맨에 대한 추론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우리 콜맨은요, 받았다. 엔노코스트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프리 매거진? 그거 너무 괜찮은데? 엔노코스트가 지금 공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랑 같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공짜의 유명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 컴플리멘터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무료로, 공짜로 이런 뜻이죠. 공짜로 그걸 받았다고 하긴 했어요. 그 매거진을. 그렇죠? 근데 그 매거진의 이름이 메디컬 다이제스트인지 아닌지는 사실
두 번째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 세모. B번입니다. 자, 콜맨이 험프리의 학생이라는 근거는 사실 전혀 없었어요. 이건 완전 아니고. C번입니다. 또 메디컬 다이제스트라는 요 어떤 잡지가 나가는데요. 지금 요 책의 퍼블리셔는 이제 출판자, 출간자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아닐 것 같고. D번, 그의 계획이 있어. 들어가는 거. 다른 메디컬 필드 분야로 들어갈 계획을 그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요 세모 A번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두 번째 지문을 다 읽었는데도 A, B, C, D 보기에 답이 딱 이거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내가 분명 읽어야 할 곳을 읽었는데 답의 보기 A, B, C, D가 완전 생뚱맞게 보이는 이런 문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플러스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A번 이거 혹시 플러스로 풀리는 거 아니야? 혹시 그 NCD 측에서 보내줬었던 프리 매거진이란 뜻이었으니까 혹시 편집글에 NCD 측에서 회원이 되면 이런 거 보내준다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 프리 매거진 NCD 측에서 보낸 거에서 네 thesis, 그러니까 네 논문이 막 이제 논문을 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잡고 여러분 첫 번째 지문에 세 번째 문단 쪽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benefits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너의 first issue of the quarterly. quarterly는 우리가 이제 그 분기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기별로 발행되는 medical digest가 이 6월에 이제 도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콜맨이 멤버니까 우리 콜맨도 당연히 이 medical digest를 어떻게 공짜로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두 번째 지문과 첫 번째 지문을 더해서 뭘로 간다? A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추론 문제인데, 컨퍼런스의 참석에 대한 추론이에요. 일단 컨퍼런스의 스케줄 쪽이 어디에 떠 있었냐면, 사실 세 번째 지문 쪽에 사실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컨퍼런스에 이 사람이 참석한데, 이제 이런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면서 이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A번부터 우리가 두 번째 지문도 어차피 읽었으니까 한번 A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한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컨퍼런스에 가서 이 사람이 발표를 할 거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이 사람이 지금 컨퍼런스에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다라는 근거는 사실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번. 그는 입장에 대해서 돈을 부과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은 입장료를 내지 않을 거란 얘기인데 입장료 이런 얘기는 사실 또 전혀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시요. C번. 그는요. 행사의 두 번째 날에 발표하는 거 맞죠? 그래서 C번인가 했는데 약간 어디가 좀 이상해? 여기가 삑사리 난 것 같아. only 이런 거 들어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는 딱 두 번째 날만 참석을 할 거란 뜻인데요. 얘가 지금 데이 2에 발표를 하는 건 맞는데 데이 1부터 가가지고 다른 사람 발표를 듣고 막 이 학회에 참석하고 컨퍼런스 참석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C번도 알 수 없습니다. 요거 삑사리가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번입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타임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프레젠테이션 타임 이런 건 또 세 번째 지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지문을 조금 더 참고하면서 이것도 보기 ABCD가 지금 내가 예상한 보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 무슨 문제다? 플러스일 수 있으니까 한번 플러스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지문에 가보면 우리 이제 콜맨이란 사람이 이렇게 아까 보셨죠? 그렇죠? 두 번째 지문에서 소아과의 진료 발전, 진보에 대해서 지금 10시부터 11시까지 지금 발표를 한다고 지금 데이 2 스케줄에 떠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맞는데 이것만 갖고 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어떻게 답을 했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일단 세 번째 지문에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으로, 즉 강연자로 이름이 떠 있고요. 이거 하고 뭐 하고 더 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지문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갑니다. 자, 공짜로 입장할 수 있게 해준다. NCD가 후원하는 행사에 만약에 뭐라면
참석을 뭘로 하면은 스피커, 강연자로 참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구나. 우리 콜맨도 강연자로서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료를 내지 않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플러스 문제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맞죠? 자, 우리 콜맨도 강연자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B번 가시면 되네요. 잘 찾아줘야 되는 플러스 문제.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인데요. 우리 험프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분명 두 번째 지문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매거진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았어야 되냐면 이것도 이래요, 여러분. 아까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 그 잡지책, 공짜 잡지에 네가 썼었던 그 논문을 받고 그 탑픽이 참 흥미로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탑픽이 뭐예요, 지금? 9월에 있는 앞으로 있을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것이 참 기대되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이 두 번째 지문에서 아마 이 9월 달에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우리 험프리가 발표하는 그 탑픽에 대해서 그 잡지책에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세 번째 지문으로 가셔서 우리 험프리가 과연 어떤 탑픽을 갖고 발표를 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탑픽이 바로 뭐였다? Technology and Medicine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2번 지문과 3번 지문을 더해서 우리 험프리가 매거진에 어떤 내용을 적었었냐라고 물으면 A, B, C, D 중에 Technology and Medicine을 바꾼 paraphrasing C번 The use of technology in medicin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약물 기술의 사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답은 C. 이것도 플러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살펴본 트리플 패세지는 플러스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었고요. 이 플러스 문제 푸는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플러스가 많이 나왔었던 지문을 선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플러스 잡는 연습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출제 경향 두 번째인데요. 광고죠, 광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폼, 양식 지문, 그리고 이메일 지문 이렇게 세 지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정보 먼저 볼게요. 이 광고는 리조트 앤 컨퍼런스 센터에 대한 광고였구나.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지금 파이낸스 앤 어카운팅, 뭐 프런트 오피스 이러면서 이 광고는 사실 구인 광고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조트 앤 컨퍼런스 센터에서 이제 구인을 하고 있는 구인 광고가 지금 떠 있습니다. 구인 광고 쭉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보통 구인 광고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직책에 사람을 뽑는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조건 아니면 선호 조건 이러한 자격 요건들에 대한 설명 들어가고 그 다음 보통 이제 직무 내용 어떤 업무를 맡을 건지도 조금 알려주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후반부 쪽에는 제출 서류라든지 그리고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광고였고요. 두 번째 건 그렇네요. 지금 이 지원자가 내가 지금 그쪽 어떤 자리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지금 지원서를 쓴 양식이 떴어요. 사람의 이름을 꼭 봐주셔야 돼요. KB라는 요 사람, 캐런이 지금 이제 나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질문에 발견됐을 때 재빨리 두 번째 지문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의 이름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람 이름 나갔고요. 5월 20일 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쭉 지금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지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마 X표가 돼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금 그 지문에서는 이게 이제 지가 표시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요렇게 지금 알게 되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메일입니다. 자, 이메일은요, 지금 봤더니, 이거 아까 그 컨퍼런스 리조트 그 센터의 이메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뽑겠다고 했었던 그 회사 측 루크가, 이거 아까 지원자였잖아. 그죠? 걔한테 인터뷰라는 제목을 단 것 보니까 약간 서류는 통과한 그 느낌? 그래서 세 번째 이메일은 인터뷰 보자라는 제목의 이메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세 지문은 분명 엄청나게 연관성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총 5개죠. 그렇죠? 5개, 6, 7, 8, 9, 10 이렇게 5개의 문제 있는데 우리가 이 5개의 질문 중에서 첫
두세 질문, 첫 두 질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추론이고요. 요거는 지금 딱히 키워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 광고를 낸 그 리조트 컨퍼런스 센터 쪽이라서 딱히 키워드가 없는 추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거 1번 문제니까 1번 질문 가서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또 난문제가 떴고요. 우리가 requirement 나갔네요. requirement는 필수 조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수 조건으로 언급이 안 된 걸 찾는 문제가 떴어요. 자, 6, 7번 두 개 어디 가면 된다? 이것도 뭐 1번 광고, 구인 광고 쪽에 중반부 쪽에 필수 조건을 보면서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푸는 문제니까 1번 지문 둘 다 갑니다. 자, 1번 지문 가서 답의 위치 일단 첫 번째 약간 읽어야 될 부분 있었죠, 그렇죠? 그 부분을 봤더니 너무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초반에 the soon to open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곧 오픈할 이란 뜻이에요. 곧 오픈을 한다는 건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곧 오픈할 우리 W Resort and Conference Center 있잖아. 이건 디자인되었다. 우리가 디자인은요, 팟세븐에서 설계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설계되어졌습니다. 마카오의 가장 opulent. 요건 하시면 이제 우리가 화려한이라 뜻이거든요. 가장 화려한, 럭셔리한 이런 리조트 앤 비즈니스 센터로 설계가 되어진 이제 곧 문을 열 우리 컨퍼런스 센터 리조트는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 아래의 부서에서 일하실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혹시 답이 나올 수 있는지 6번 가서요. 자, A번부터. 자, 이 센터는요. 계획이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확장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근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자, B번입니다. 자, 이 센터는 현재 영업하고 있지 않다. 맞죠. 왜냐하면 the soon to open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업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답은 바로 B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뭐 C번, headquarters, 본사란 뜻이죠. 그렇죠? headquarters, 본사의 위치 홍콩이다. 뭐 이런 단서들 아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D번은 지금 뭐 가능한 자리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들어가면 해외죠. 그렇죠? 해외. 전 세계. 그래서 이 해외 지점, 전 세계 지점에 지금 뽑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거가 없습니다. 답은 뭘로? 답은 B번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7번이고요. 난문제였고 필수 조건으로 나오지 않은 거. 자, 우선은 중반부 쪽 가보면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지원자는 must have,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뭐 prior experience, 이전 경험이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그 자리와 비슷한 자리에서 일해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전 경험이 꼭 필요하니까 일단 work experience 필요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A번을 지우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fluency in English, 그 다음에 Mandarin Chinese라고 나가는데 저건 이제 표준 중국어예요. 그래서 영어 또는 표준 중국어를 하는 건 advantage. 우리가 advantage 하면 뭐 장점이 되겠다. 어쨌든 조건으로 땄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랑 같이 간다? specific language. 그걸 잘하는 거 일단 C번. 이것도 이제 나온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교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받았냐면 University Degree D번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외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relocate, 우리가 relocate은 이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 쪽으로 고용이 되어지면 이사할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사를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또 뭘로 받았냐면 요거 지금 이사, relocate 쪽을 move로 받으면서 B번까지 모두 나와서 이 문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답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인 광고에 중반부를 보면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나가는데 크게 두 가지다.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조건들과 있음 좋고 없음 말고 하는 선호 조건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필수 조건들은 무조건 갖춰야 되는 requirements, prerequisites 이런 강한 표현을 쓰고요. 선호 조건들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가산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질문 유형은요, 필수 조건으로 나오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중반부에 필수 조건들이 나갔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required. 꼭 좀 요구가 됩니다.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mandatory 이런 표현 있죠. 무엇은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간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말에 shift는 근무교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일을 할 수 있는 건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영학 쪽의 학위는 mandatory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 뭐다?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인 것들은 조금 단어들이 약간 세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동사 should, must, have to 여기서의 will은 사실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wil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should have to possess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형용사로도 굉장히 센 단어들 essential, necessary, required 이런 식으로 쭉 굉장히 센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사실 선호 조건은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있으면 이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preferred, 뭐 선호해, 뭐 도움이 되겠지, 뭐 이상적이야. additional point plus는 우리가 가산점이거든요. 뭐 가산점 정도는 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이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엣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엣지가 장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갖추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되겠지.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어. 이렇게 선호 조건과 필수 조건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지문 속에 나와 있었던 조건들 중에서 한번 보세요. must have, 필수 조건.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요거 must have, 필수 조건. 다시 내려왔을 때 must be willing to, 뭐예요? 필수 조건이겠죠? 그런데 요것만 advantage, 이게 뭐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선호 조건이잖아. 질문이 뭐예요? 필수 조건으로 나오지 않은 거니까 답은 뭘로 해야 된다? 선호 조건을 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뭘로? 지금 language 부분 C번을 답으로 하시는 게 맞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필수 조건, 선호 조건 꼭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10번 마지막 3개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우선은 이 사람은 이 여자 그 여자잖아. 이번에 지원한 그 여자. 일단 바로 두 번째 질문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9번. 두 번째 여자가요. 제출을 하긴 했는데 other than은 뭐뭐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구한, 즉 회사 측에서 요구한 문서 이외에 다른 문서를 지가 또 제출했나 봐. 그걸 찾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제출한 건 아마 두 번째 질문에 나올 것 같고요. 회사 측에서 이런 제출 서류를 꼭 내세요라고 한 건 몇 번째 질문이겠다? 당연히 구인 광고인 첫 번째 질문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건 플러스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 여자 이제 아까 두 번째 지원한 그 여자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메일을 받았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인터뷰를 어디에서 할지, 컨퍼런스 ABCD 중에 어디일지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플러스는 최소 2개 이상은 나와줘야 되니까 플러스를 잘 염두에 두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8번입니다. 이 여자에 대한 사실인데 두 번째 질문에 이 여자의 이름이 있었고요. ABCD하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무슨 질문? 폼이기 때문에 읽을 거리가 없었어요. 빨리빨리 찾아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일단 A번. 이 여자 주소 좀 보세요. 홍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도쿄야? 아니네. A번 삭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을 때 얘가 인터넷 보고 알았거든요. 지금 그쵸? 그래서 내려왔을 때 D번 친구가 refer to 라는 표현은 우리가 추천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친구가 그 일자리에 대해서 추천해줬다, 소개해줬다 이런 방법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D번도 안 되고 그럼 남은 건 지금 B 아니면 C인데 뭐가 나왔을까 봤더니 현재 얘가 받고 있는 급여가요. 지금 연봉이거든요. 35,000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희망 연봉이 얼마? 4만 지금 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연봉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답은 사실 크게 문제 없이 뭘로 한다?
B번, 그녀는 더 높은 급여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간단하게 끝났네요. 그럼 이제 남은 9번, 10번 두 개는 무조건 뭘로 푼다? 플러스로 풀어야 개수가 맞겠죠.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요,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첫 번째 지문에 가보면 자, 회사 측에서 요구한 건 cover letter, 뭐예요? 자기소개서, resume, 이력서, references, 요건 우리가 보통 이제 추천서라고 하죠. 추천서. 그리고 2 곱하기 2 사이즈의 최신 사진, 최근 사진이 필요한데 지금 두 번째 질문에 가보면 얘가 첨부하고 있는 문서는 resume는 내라고 했으니까 요건 괜찮고요. reference letter도 이게 추천서니까 요것도 지금 같이 들어가니까 그쵸? 회사 측에서 요구했으니까 요것도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무엇을 더 냈다고 보인다? work portfolio, 작업 포트폴리오 한 건 회사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걸 지금 두 번째 캐런이란 여자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문을 더했네요. 역시 답은 뭘로 가면 된다? B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other than. 그것 말고 따로 추가적으로 지가 낸 걸 찾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인데요. 10번은요, 우선은 세 번째 지문에 가보면 이렇게 알려줘요. 기쁜 소식이겠죠. 그쵸? 야, 너가 지원서 보내준 거 참 고맙다. 너 선택되어졌어. 즉, 너 일단 인터뷰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가 지원한 그 자리에 대한 인터뷰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 ABCD 중에 어느 장소에서 인터뷰를 볼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컨퍼런스 ABCD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어떤 직종에 지원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빨리 우리가 뭘 봐야겠다? 우리 두 번째 그 지원한 캐런이라는 애가 두 번째 지문에서 어느 포지션에 지원을 했는지를 빨리 찾아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지문에 가보면 어느 포지션에 지금 지원했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 Marketing and Events Coordinator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요걸 잡고 세 번째 지문을 가서 자, 마케팅 여기 딱 걸렸잖아. 그쵸? 그래서 마케팅 쪽 관심 있으니까 얘는 지금 어디에서 본다? 컨퍼런스룸 D에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네요. 그쵸?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을 더해가지고 결국 답은 컨퍼런스룸 D라고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문제 2개 만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트리플 패세지, 특히 편지 이메일, 양식과 묶여 나오는 것들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플러스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고 강의 들으시느라 일단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 배분, 전략, 그리고 풀이 순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옵션을 총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 실력에 맞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사실 필수입니다. 자, 우선 옵션 1은요. 우리 RC를 총 74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RC가 75분인데요. 마이너스 1분, 1분이 어디 갔느냐? 사실 이제 LC 파트 3, 4에 마킹하는 시간이 조금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1분 정도가 대략 뺏겼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74분 정도를 봅니다. 74분 안에는 마킹까지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RC 마킹은요. 동시에 같이 함께 마킹해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일단 옵션 1,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파트 5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6를 풀고 그리고 7을 풀게 돼요. 자, 이게 가장 지금 시간 전략이 필요한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파 7을 마지막에 푼다는 건 결국 차례대로 풀었을 때 트리플 패스지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 지문들, 어려운 지문들을 막 5분 남았다 막 이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막 이미 멘붕 온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옵션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략 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일단 5, 6 푸세요. 20분 마킹 포함해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7을 차례대로 풀지 마시고 164번 쪽이 걸려있는 지문부터 풀어주시는 것 추천입니다. 보통 164번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 네모난 시작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모낭이 꼭 164번으로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162번, 3번, 4번으로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단 164번만 찾아주세요. 164번부터 쭉 네모낭짜리 12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패세지 176번부터 180번 10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패세지 186번부터 200번 3중 지문이죠. 그렇죠? 마킹 포함 17분 가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면 남은 시간이 이제 15분이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누가 딱 나오겠다. 정기 토익 시험장에 가면 15분 남았다. 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겠죠. 정리. 15분 남았다. 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파트 7의 147번부터 163번 쪽 싱글 패세지 문제만 빼고 나머지 거 싹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문항, 세문항 이러한 짤막한 단문들 147번부터 163번을 그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15분간 문제 풀면서 마킹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게 되면 우리 시험의 마지막이 186번부터 200번인 트리플 패세지가 아니라 난이도가 조금 부담이 덜한 그리고 질문들도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싱글 패세지가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옵션은요. 사실 파트 7을 먼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너무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파트 5를 12분 정도로 먼저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파트 7을 중간에 넣는 겁니다. 중간에 파트 7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파트 7을 안전하게 차분하게 싹 풀어주시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통해서 파트 6를 8분 정도의 시간으로 풀어주는 거. 이 옵션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 어떤 옵션이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서 그걸 실전처럼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 수립 그리고 반드시 시간 재고 이렇게 배분한 시간에 맞게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신 업데이트 강의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빨리 목표 점수 받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